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좀 빨리 나온 만큼 청약 관련해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청약 팁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청약을 고민하더라도 내가 당첨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첨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청약 전략을 잘 세워서 청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 댓글로 대출 관련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이거 중도금 대출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사실 3월달로 청약이 예정 중에 있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보통 청약일로부터 보름 정도를 두고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왔어요. 아마도 2월 셋째 주가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일찍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서 3월 달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의왕 SK뷰 현장에 부동산 MGM 접수건으로 모델하우스에 갈 일이 좀 있었는데 가는 길에 구리에 들려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아직 모델하우스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서 이렇게 빨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서울 장위 19역 쪽에 분양하는 단지가 있어서 촬영 준비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희 소장님들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고.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된 상황이고요. 분양가는 예상했던 대로 평당 4천만 원 수준에 나와서 25평형이 10억 정도 하고요. 34평형은 13억 중반 정도에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가 분양단지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길 바라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주변 시세를 다 반영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고민이 좀 되는 금액에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 봐 드릴 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모델하우스가 오픈한 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오픈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내부 구조나 상품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할지 말지 아직은 고민 중에 있으시겠지만 여기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관시고액 등록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몇 가지만 남겨주시면 관시고액 등록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계약 시에 혜택도 있으니까 잠시 시간 내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명절 전후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사항들이나 그 밖의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구리시가 비규제 지역인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기가 명절 전후로 규제가 나올까봐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월 11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3월 3일부터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고 3월 11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배정 세대수를 보면 5구 A타입은 전체 397세대 중에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가 219세대고요. 일반 공급이 178세대예요. 5구 B타입은 187세대 중에 104세대가 특별공급이고 5구 C타입은 365세대 중에 202세대가 특별공급 배정 물량으로 나왔어요. 84도 186세대 중에 104세대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와서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 공급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평형을 제외하고는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가 55%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신다면 특별공급을 넣으시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을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1순위 청약 중복해서 또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단지별로 다 세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만 보면 29타입이 20층 이상에 4억 9,120만원에 나왔고 38타입은 5층 이상 7억 1,380만원 44타입은 8억 1,270만원 59 타입 10층 이상이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억 초중반에 나왔어요. 77타입은 12억 4천만원에 84타입은 5층 이상이 13억 5천만원에 나왔습니다. 110타입은 15층 이상으로 18억 3천에 나왔고요.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주변 시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나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수준의 금액으로 나왔고요.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입주 시점이 29년도 12월이라서 인근에서 가장 신축 단지라는 점과 3,000세대의 대단지라는 점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구리역과의 접근성은 현재 구리역 바로 앞에 있는 이편세상, 인창, 어반포레나 구리역 롯데캐슬보다는 좀 더 멀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면에서는 롯데캐슬이나 이편세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대단지 신축의 프리미엄을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높게 나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한편으론 당첨되면 바로 안전마진이 있는 단지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청약을 하면 안 되고요. 실거주 관점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있는데요. 59 타입이 1,800만원대고 77 타입이 1,900만원, 84 타입이 2,15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질 부담액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이자 금액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5% 이자가 적용된다고 했었을 때 대략 제가 계산하니까 4천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평 기준 10억 4천만원에 확장비 1,800, 중도금 이자 4천까지 더한다 치면 11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는 주변 시세보단 조금 비싼 게 맞고요. 29년 12월 기준으로는 앞으로 또 거의 4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시세는 앞으로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구리역 부근의 단지들을 그냥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매물이 아주 많고 막 저렴하게 이런 물건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은 내가 당장 새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 그리고 현재는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입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자금 확보를 하면 되니까 2030년 기준으로 자금 마련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제도 가보긴 했지만 구리역의 완전 초역세권까지는 아니고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는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택동 재개발도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분양 이후에는 좀 더 사업성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생각하던 구리시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옵션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형 4대 기준에서 25평이 651만원에 나왔고요. 77 타입하고 84 타입은 720만원에 나와서 그렇게 유성 옵션 비용이 비싸 보이진 않아요. 요즘엔 시스템 에어컨을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옵션비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 옵션도 보이고 거실 타일 옵션이나 광폭 강마루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광폭 강마루는 뭐냐면 일반적인 강마루보다 조금 넓은 규격으로 나온 강마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널이나 히든도어, 주방 벽면과 같은 인테리어 옵션 사항들, 그리고 침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조명 특화 옵션들도 보이고요. 가전제품 옵션 사항으로 식기세척기하고 전기 쿡탑, 전기 오븐,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좀 빨리 나온 만큼 청약 관련해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청약 팁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청약을 고민하더라도 내가 당첨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첨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청약 전략을 잘 세워서 청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 댓글로 대출 관련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이거 중도금 대출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막 그냥 다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안 알려주는 분양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 규제 사항들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지역 규제가 아니라 대출 규제는 수도권 전역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정확히 알고서 청약을 넣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심고액 등록 안 하신 분들 딱 10초만 시간 내서 관심고액 등록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시간 내서 관심고액 등록 남겨주시고 보시고요. 그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약 조건은 오늘 날짜로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청약 예치금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청약 예치금을 넣으면 되고요.
내일부터는 청약 예치금을 넣더라도 청약하실 수는 없습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구리 50%, 기타 수도권 지역 50%를 당첨자로 선정을 하고요. 여기서 경쟁이 있게 되면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구리시 거주자가 경쟁 시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구분이 중요해요. 신생아 우선 25%가 있고 신생아 일반이 10%, 그리고 우선 공급이 25%, 일반이 10%, 그리고 추천 공급인데요. 소득 구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우선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거기서 또 추천까지 경쟁이 있게 되면 구리시 거주자가 우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구분, 지역, 추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그래서 소득 구분이 지역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 거주자분들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보다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유형의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무부형 특별공급은 1순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구리시가 100%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무부형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도 청약자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 거주자분들에게도 가능성이 꽤나 높은 유형의 특별공급이에요.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이 가점제 40%하고 추첨제 60%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점제에서는 지역, 가점, 청약 가입 기간,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점이 높더라도 구리시 거주자가 아니면 가점이 낮은 사람보다도 당첨자 선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는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추첨 물량 60%도 보면 지역, 무주택 우선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그래서 주택 여부보다도 구리시 거주자가 더 우선합니다. 종합해 보면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자동으로 청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점제 40%로 청약을 하고 여기서 낙첨되게 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들어와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거주자 중에 무주택자가 가장 우선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구리시 거주자 중에 유주택자가 되고요. 그 다음 순위 서울 경기 지역의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 경기 유주택자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나중에 당첨자 발표가 나왔을 때 나의 예비 순번이 뒷번호에 있거나 청약에서 낙첨되는 건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하실 때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아직 모델하우스의 내부 유니트가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통은 판상형 4베이 구조가 가장 청약이 많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판상형 3베이, 그리고 타워형 순으로 청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배정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84타입 판상형 4베이 구조도 청약이 꽤나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 청약정보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구리 거주자가 아니시거나 가점이 낮아서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1순위 청약하기 전날 특별공급 접수 현황이 3월 3일날 8시쯤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청약 현황을 보시고 나서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이나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청약 현황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다음날 3월 4일날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타입에 전략적으로 청약하셔서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라서 전매 제한이 1년인데다가 거주 의무기한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매를 하려고 하면 최초 중도금이 일으켜지는 날짜가 26년도 9월이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분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규제가 막 얽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인 것도 맞고 전매 제한 1년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도금 대출 받으실 땐요.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이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도권 전역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 6억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고요.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규제라서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전입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도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전입 의무가 생기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단지들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영상도 올리고 했었어요.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약정서에 전입 의무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분양권 전매를 하면서 중도금을 상환하시더라도 이거 29년 12월 가서 전입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약정 위반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 위반이 된 경우에는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요.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가 금융위원회에 전화해서 정말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하고 동일하게 전입 의무 부과하는 게 맞는 거냐고 좀 항의 차원에서 전화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관련 영상 중에 중도금 대출 처분 약정 전입 의무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면 그만큼 고민할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택 양극화 현상에서 구리 지역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보여지는 만큼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되 너무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처약 놓고 이렇게 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